교수님 최근에 스르생이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리뷰해야죠. 네. 공격적이신데요, 살짝. 우리 콘텐츠 1위가 스리생인데. 그런데 지금 콘텐츠 1위인데 사실 그 등장 인물의 이름도 자세히 모르시지 않나요? 전혀 모르지. 내용만 보면 되잖아. 아, 맞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40대 대학 교수가 설정된 이미지거든요. 40대면 한창 때죠, 한창 때. 내가 대학 교수 처음 발령받은 때가 2007년도니까 네. 제가 71년생이니까 2007년이면 몇 살이에요? 2007년이면요? 계산이 안 된다. 몇 년 동안 그 생활을 하셨죠? 대학 교수 생활을. 11년. 제가 3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40대 후반까지 교수를 하다 나왔으니까 저 나이 때 교수 생활은 제가 경험은 했죠. 전 대학 교수의 시선으로 보는 스르생은 어떨지 한번 리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오, 양석형. 윤선주 환자 들어왔지. 70대 초반 뇌출혈 환자. CT에서 오른쪽 기저액 쪽에 ICH가 있고 양은 한 15cc 정도? 다행히 양도 안 많고 CT NGO 찍었는데 특별한 건 없어. 멘탈은 얼럿한데 왼쪽 모터가 푸어 정도로 떨어져 있으셔. 오늘 밤 좀 지켜보려고. 여기 이제 보면 영화하고 이제 의학 용어하고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전에 의학 드라마 보면 그런 것들이 실제 쓰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경우들 종종 있는데 여기 이 스리생 같은 경우는 이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보면 모터가 푸어로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멘탈은 얼럿한데 왼쪽 모터가 푸어 정도로 떨어져 있으셔. 오늘 밤 좀 지켜보려고. 이제 우리 팔다리를 볼 때 모토하고 센서리, 서큘레이션 세 가지를 딱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 차트에는 M/S/C 이렇게 써요. 그럼 다리를 보면 일단 뽀얀. 뽀얀 발 움직여 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 네. 그럼 이게 모토는 그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움직이는 거. 모토가 있죠. 그 다음에 센스는 감각, 만져서 느낌이 평소하고 똑같은지.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혈액순환 잘 되는지. 그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모토가 떨어져 있다, 모토가 푸어로 떨어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모토라고 하면 우리가 모토 단계를 6단계로 나눠요. 제로, 트레이스, 푸어, 페어, 굿, 노말 이렇게 나누거든. 그럼 그 중에서 제로는 뭐냐면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발목 올려보세요 했는데 환자가 올리려고 해도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 모토 제로. 움직여보세요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환자가 이렇게 약간 꼼짝끔 이렇게 약간 꼼짝끔 이렇게 이게 트레이스예요. 트레이스. 움직임만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의미 없는 움직임 정도만 가능한 정도. 근데 발목을 올려보세요 했는데 발목은 못 올려. 중력을 이기고 위로는 못 올리는데 수평 운동이 가능한 정도. 그게 푸어예요. 푸어. 지금 이야기하는 푸어가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중력을 이기고 이렇게 올리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만 내리면 툭 떨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중력을 이겨서 올라는 오지만 저항에는 이기지 못하는 거. 이런 게 페어야, 페어. 중력을 이기는데 내가 살짝 누르면 버티는데 조금만 세게 누르면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항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저항을 버티는 게 굿이에요. 굿. 우리 보통처럼 이렇게 했는데 꽉 눌러도 쫙 버티는 정상의 노말이지. 그래서 총 6단계로 나는 모토를 차트만 보고 중력은 이기나 저항은 못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약속을 해놓는 거야. 그 그레이터 도지플렉션, 엄지발가락을 위로 올리는 거, 굿. 굿 보면은 좋은 거네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저항은 이기지만 완벽하진 않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아는 사람이야?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잖아. 여기. 지금은 뇌압 떨어뜨리고 혈압 낮추는 약 쓰면서 지켜보는 게 맞아요.
이래서 병원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고마워, 와줘서. 대학에 있어 보면 대학 교수들이 부탁에 되게 많이 시달려요. 아, 박사님도. 그럼요. 예를 들어 누가 세브란스를 어디 무슨 과를 갔는데 여기 이 교수님하고 직접 모르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든지 세브란스하고 관련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연줄을 대죠. 그러면 한 쿠션, 두 쿠션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한마디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가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달라요. 되게 달라요. 내가 이번에 치과 치료하면서 나 엄청 많이 느꼈어. 최근에 이제 치과를 몇 번 가서 세브란스를 몇 번 갔거든요. 치과 무섭잖아요. 이렇게 무섭죠. 막 손이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봐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 아, 이분이 이렇게 신경을 나를 써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내가 지금 이제 좀 적용을 시키고 있어. 내가 느꼈던 것들을. 나는 이제 국소 마취를 하는 이렇게 나사 빼고 하는 게 있거든. 네. 그거 할 때도 그냥 노력을 해요. 어떻게? 이제 요건 표시만 하는 거예요. 따끔해요. 뻐근해요. 나사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 나왔어요. 뭐 이러니까. 네, 선생님, 저 이거 몇 번이나 더 해야 돼요? 이 자세는 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 네, 교수님. 프림이 12주 산모인데 이분 입덧이 너무 심하고 체중 감소가 심해서 일단 입원하라고 했거든. 선생님, 드레싱 세트 새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필요한 랩 나가고 수액되면 될까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예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 소아 환자인데 아이들 이제 엄청 아파하잖아요. 아파하고 겁도 많고 수술하고 나서 다리 딱 건드리기만 해도 막 울고. 그런데 이제 이걸 드레싱을 하느라고 다리를 들고 애는 막 울고 난리 나고 얼마나 힘들어. 막 주변에서 잡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전공의 선생이 전화를 받은 거야. 그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교수님께서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우리 이제 파트가 더 좋게 바뀔 것 같다. 그게 이제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환자의 입장이 돼 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꾸 치과 이야기하는데 치과 이렇게 내가 경험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중에 의사 네. 환자가 돼서 뭔가 체험해보기 어떤 그런 식으로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거는 전화를 무시하고 아니면 옆에 간호사가 있잖아. 그러면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그게 제일 좋고.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전화기 다른 사람한테 넘겨. 물론 교수 전화를 끝나네. 급하게 받은 거 아는데 앞으로 그럴 때 내 전화는 안 받아도 돼. 끝나고 다시 전화하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두 번은 안 된다. 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박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 나? 네. 그때 이후에 어떻게?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듣고 나서 전공의서 깁스방? 기부스방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주로 기부스방이었고 전공의들 사이에서. 그때 아마 이제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구독자들 사이에도 기부스방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안타깝지만 지금 주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기가 살려면 최소한 24주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서 주수를 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염증의 소스가 될 수 있어서 산모도 위험할 수 있어요. 현재 19주에 조기 양막 파수된 상태로 양수 거의 없어 정상적인 임신 유지 어려움을 설명함. 현 주수의 분만 진행 시 태아 바이어빌리티 없는 상태로 태아 생존 가능성 낮음을 설명함. 조산 발생 시 폐성 속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 빈도가 증가함을 설명함. 아이고, 자태가 무시무시하다. 이 산모분 지금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실까. 그러게요. 그래도 얼른 마음을 놓고 추스르셔야 될 텐데 시간 끌면 산모분 더 힘들 거예요. 교수님을 바꿔달라고요? 블로그 글을 보니까 이 병원 양석현 교수님이 18주 산모도 끌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도 여러 번 해드렸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확률이 제로는 아니니까 그 확률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내일 회진 때 뵙겠습니다. 근데 산부인과는 맨날 추민호 선생님만 당직하는 것 같아요. 일 많아요? 차팅 중? 왜? 무슨 문제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 환자분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분은 조금 힘들겠다. 같은 산모예요. 같은 날, 같은 산모예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요런 희망도 있다. 이렇게 요 희망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나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우는 경우 꽤 있어요.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저기서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도 되게 위험해. 근데 저는 이제 그분 케이스를 보면서 나 아니면 이걸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단 설명을 다 했어. 이거 수술하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거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생길 수도 있다. 근데 나는 내가 이거 수술하면 지금까지 경험상 이 정도의 확률로 성공을 한다. 괜찮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 말에 환자가 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면 저 의사도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왔던 환자도 뭐 다리가 거의 뭐 한 12cm인가 짧은 하지부동인데 뭐 2cm, 3cm, 뭐 4, 5cm가 아니고 12cm가 짧은 분이었거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다니는데 이분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위험성 뭐 이렇게 막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잘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 근데 내가 합시다. 대신 수술 2번 해야 된다. 하자. 합시다. 결과 잘 나올 거다. 그분도 울고 가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밖에 비 와요? 아니요. 온다고 해서 들고 나왔는데 영 소식이 없네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은 무슨 일로?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아니에요. 정말 지나가던 길에 들렸어요. 오늘 친구 딸이 돌이라서 같이 점심 먹었거든요. 아기 얼굴이 상처 하나 없이 어찌나 뽀얗던지. 우리 연우는 그 작은 몸이 상처 자국 투성이었잖아요. 저희도 최대한 상처 안 남게 하려고 드레싱도 자주 하고 신경 많이 썼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연우가 약 먹고 갑자기 막 토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선생님께서 다... 저 교수님 호출이요. 내일 연우 생일이라고 케이크 사서 오신다네. 내일 또 오신다고요? 응. 선생님, 이거 제 기우일 수도 있는데 연우 어머니 연우 안 좋게 된 거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고소 같은 거 준비 중이신 건 아니겠죠? 뭔가 단초 같은 거 얻으시려고 자주 오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연우라고 작년 가을에 하늘나라로 간 아이예요. 이지영 교수님 아이. 연우 어머니가 연우 보내고 한 달인가 뒤부터 계속 병원에 찾아오세요. 연우 엄마는 연우 얘기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야. 다른 의도나 용건은 없어. 아이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제가
너무 자주 오죠, 선생님. 죄송해요. 연우 어머니. 제가 많이 무뚝뚝해요. 말주변도 없고. 그래도 연우 얘기하고 싶으시거나 연우 생각 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선생님, 여기 오면요. 사람들이 절 연우 엄마라고 불러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와,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작가분들이 저런 걸 직접 경험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겠죠. 어떻게 저런 마음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되게 신기해. 저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사실 알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작가분들이. 눈가가 촉촉해지셨네. 아니 아, 아니신가요? 그건 아니고. 아, 내가 그 사이에 좀 이렇게 늙었나 보다. 이 호르몬 변화가 있나? 오늘 되게 뭉클한데. 예전에 저도 이제 제 가까운 분도 가족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씩 그 병원을 한동안 가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거기 같이 생활하던 의료진들이나 그런 공간에 가면은 마치 그때 그 가족이 살아있을 때 생각이 나고, 마치 가면은 그 가족이 아직 거기 있을 것 같고, 그때 오랫동안 같이 봐줬던 의료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족을 기억을 해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동안 몇 번을 가셨대. 근데 다 끝났는데 왜 여기 자꾸 찾아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와, 이런 포인트는 진짜 놀라운, 저는 작가분들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어떻게 잡아내지? 이게 이로써 이제 시즌 저기 2화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앞으로 3생 한번 정주행 해봅시다. 알겠습니다.